내 돈인데 자식 준 것도 세금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성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 사무실에 76세 박 어르신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자식 생각해서 평생 몬 돈 좀 보내줬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증여세를 내라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알고 보니 어르신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주택 마련 자금으로 매달 300만 원씩 2년간 보내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큰 돈을 보내면 세금이 나올까 봐 나눠서 보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도입한 첨단 분석 시스템이 패턴을 감지했고 결국 어르신 부부는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인데 자식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해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금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여러분의 금융거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천만 원 이상 큰 금액만 관리했지만 이제는 패턴화된 소액 거래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세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니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오는 유익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국세청이 새로운 첨단 분석 기술을 세무조사에 전면 도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단순히 금액이 얼마 이상인지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자동 분석 시스템이 여러분의 금융거래 패턴까지 살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정답은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9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보내곤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금융거래, 부동산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무려 8등계 이상의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아 이상한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500만 원 정도만 돼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이 발견되면 시스템이 즉시 감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매월 비슷한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지? 증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패턴 감지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최장 15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거래도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세금 추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개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이 첨단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금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말씀드린 박 어르신 부부의 사례처럼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럼 현금을 집에 보관했다가 은행에 입금하는 것도 위험할까요?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박 어르신 부부의 실제 사례와 함께 70세 정 어르신이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입금했다가 은행에서 특이 내역 확인 요청서를 받은 사례. 그리고 68세 최 어르신이 월세 수입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까지. 실제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으신 부부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한 번에 보내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매달 조금씩 보냈어요. 300만 원이면 크게 문제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국세청의 패턴 감지 시스템은 이런 규칙적인 거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동일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입금되는 패턴은 계획적 증여의 대표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어르신 부부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첫째,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결혼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처음부터 적절한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 자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자녀에게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년 500만 원씩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다만 이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는 별도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위 혜택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 총 4년 기간 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박 어르신 부부의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총 얼마까지 세금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증빙과 신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송금할 때마다 남긴 이체 메모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몇 차례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적어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과 주택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이 시기에 맞춰 송금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결혼자금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자금 지원 시 항상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체 메모란에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세요. 결혼자금 지원, 손자 학자금, 병원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이 한 줄 메모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 보관한 현금을 입금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하다 퇴직한 정 어르신은 수십 년간 조금씩 모아온 목돈을 집에 보관해 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예금 거래 특이 내역 확인 요청서라는 건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정 어르신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에 보관해온 현금 2,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셨어요. 평생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과 퇴직금이었죠. 문제는 거의 쓰지 않던 오래된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을 넣으셨다는 점이었어요. 입금 2주 후 은행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해 보세요라는 연락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도 의하실 겁니다. 내 돈인데 왜 증명해야 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은행에 얼마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면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될까요?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정답은 1천만 원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금액이 작아도 거래가 의심스러우면 은행은 보고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고 여러분께 계속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정 어르신처럼 오래전부터 모아온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퇴직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서류들은 이사하면서 버리셨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왔을까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가입 임역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손자의 대학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납부 안내문을 준비했지요. 또 정 어르신이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매달 현금을 모아오셨다는 배우자의 확인서도 받았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은행과 국세청에 냈어요. 결과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중요한 자금의 흐름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입니다. 여러분도 큰 금액의 현금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준비하세요.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2. 현금을 입금하기 전에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3. 입금 시 은행 직원에게 돈의 출하와 사용 목적을 미리 설명하세요. 4. 필요하다면 나누어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 간단한 자산 기록부를 만들어 두세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모든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아파트 월세 받으시는 분들 세금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68세 최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소형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를 받아오던 최 어르신은 어느 날 국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고 크게 당황하셨어요. 세무사님, 저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월세가 소득이라는 건 알았지만 매달 150에서 200만 원 정도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죠. 혹시 여러분은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 소득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최 어르신은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통장에 조금씩 넣으셨어요.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못 하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관리가 강화됐어요.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금융거래를 살펴보면서 임대소득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을 찾아내고 있답니다. 최 어르신의 경우 두 채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현금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왔을까요? 우선 임대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세입자 정보 등을 모두 정리했지요. 그리고 미신고 기간 소득을 계산했어요. 다행히 임대료 영수증을 대부분 갖고 계셔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 수정신고로 미납 세금을 냈어요.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세무조사 후 척발되는 것과 스스로 수정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정답은 최대 2배 이상입니다. 최 어르신은 약 450만 원의 세금과 벌금을 내셨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면 1천만 원 이상 내셨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임대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필요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모든 소득은 신고하고 증빙은 꼼꼼히 보관하세요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1. 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부동산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2.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3.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4. 부동산 관련 지출 수리비, 관리비, 세금 등도 증빙을 모아두세요.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세 받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리 준비하면 세금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잠시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거,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세금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봤어요. 이제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은 바로 먼저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혹시 세금 문제로 고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세금 문제를 미리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상담 제도들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답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에 문의하세요.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세무 상담 창고를 운영해요. 여기서 기본적인 세금 상담부터 지방세 관련 문의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에게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세금이 발생하나요? 월세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올해 보관한 현금을 입금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해보세요. 전문가 답변을 듣고 행동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둘째, 어르신 친화형 노인복지관 세무상담날을 활용하세요. 지역 복지관과 노인회관에서는 월 1회 이상 무료 세무상담을 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도 매달 무료 세무상담을 하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대무사나 국세 공무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셔서 복잡한 세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셋째,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법적 구속력입니다. 이 제도는 좀 더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예요. 특정 거래나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하면 국세청에서 공식 문서로 답변을 해줘요. 이 답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강력한 방어 수단이 돼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내면 돼요. 보통 한 달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예방적 자산관리 습관을 들이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재산과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또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꼭 계좌 이체를 하고 매물안에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생일용돈, 병원비 지원, 손주 교육비 등의 간단한 메모가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중요한 금융거래는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동산 거래, 고액 현금 거래, 가족 간 자금 이동 등은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출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미 세금을 더 내셨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이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금 지원 시 항상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박 어르신 부부의 사례에서 봤듯이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는 이체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적고 관련 증빙 결혼 시청 첩장, 주택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중요한 자금의 흐름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 정어르신의 사례처럼 오래 보관한 현금이나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금은 미리 기록해두고 관련 증빙을 모아두는 게 좋아요. 셋째, 모든 소득은 신고하고 증빙은 꼼꼼히 보관하세요. 최 어르신의 사례에서 봤듯이 월세 수입 같은 부동산 임대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영수증 발행과 기록 관리가 중요해요. 넷째,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 노인복지관 세무상담, 세법 해석사 전답변 제도 등을 활용해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금 제도와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금은 무서운 게 아니라 관리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 세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이미 세금을 과다 납부하셨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시면 향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세금 문제는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모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재무사 김태성이었습니다.